저는 고향이 함경북도 무산이고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2007년도에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길을 돌아서 지금 대학교 북한에서부터 꼭 이제 음악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었던 꿈이 있는데 그걸 이제 그러니까 늦추게 된 계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만학도로 늦은 나이에 2022년 22학번으로 지금 서울신학대학교 실용음악과의 기타 전공으로 재학 중이고요. 지금 올해는 3학년에 올라가게 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 늦게 공부를 시작했다고 했는데 네. 여기 와서 어떤 일들을 좀 하셨는지. 네. 한국 와서의 네. 얘기만 할까요? 네. 네. 저도 이제 그 북한에서 일단은 한 6년 정도만 저는 이제 음악 서조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워낙 예술인이셨어요. 노래도 잘하시고 TV에서 한 3번 정도 나오셨고 할 정도로 엄마가 노래를 되게 잘하셨는데 북한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예체능 쪽을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려면 집안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고 재력도 뒷받침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은 그게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고 6년 동안 학교에서 운영하는 서조 활동 그런 음악반에서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면 약간 동아리 활동 비슷한 개념인데 조금 다르긴 한데 거기서 한 6년 동안 기타와 화술, 노래 이런 것들만 배웠습니다. 근데 그때 아코디언을 돈 있는 집 자식이라면 대부분 아코디언을 배웠는데 자비로 아코디언을 사서 학교에 들어오면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는 배우고 싶었으나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악기가 너무 비싸가지고 북한에서도 그래서 그냥 집에 걸려있는 통기타 들고 가서 악기를 배우고 노래와 화술을 배웠었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굉장히 그 북한에서 뭐 했던 이 악기에 대한 그 조금 한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오자마자는 아니고 한국에 와서 사실은 25이란 나이에 우리나라에 이제 왔는데 그때는 두 가지를 놓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대학교를 진학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취직을 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두 개를 놓고 고민을 했는데 왜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했냐면 당연히 저는 대학교를 가는 게 저를 위해서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북한에 있는 부모님들이 너무 이제 그 어렵게 사시는 그 모습들이 눈에 선했어요. 사실은 지금의 저를 보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못 살다 왔다 그러면 믿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겉이 번번하다고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굉장히 좀 어려운 데서 살았고 부산에도 이렇게 나라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와보면 뭐 강남, 강북에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북한에도 같은 무산군에도 좀 잘 사는 사람들 사는 동네가 이렇게 있고 못 사는 동네가 있고 좀 구분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은 이름도 덕어지였어요. 그러니까 덕어지예요. 덕어지가 아니고. 예, 거기서 살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달동네 같은 이렇게 그 경사져서 높은 언덕 위에 있다 보니까 이게 전기가 워낙 북한은 부족해서 이게 압이 약하거든요. 수압이 물도 잘 안 나와서 어렸을 때부터 물길로도 엄청 많이 다니고 아마 그래서 키가 요 정도밖에 안 자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어렵게 살고 학교 때도 글쎄요 남들은 그래도 굶지는 않고 학교 다녔다 하는데 저는 좀 굶으면서 학교 다녔어요. 예, 그래서 아마 한참 이렇게 영양분이 필요한 이 성장 나이에 제가 제대로 못 먹어서 키 작은 굉장히 지금도 아쉽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 대학교를 가고 싶어도 부모님이 너무 눈에 선했어요. 그 어렵게 사시는 그 모습들이 눈에 선해서 제가 학교를 가더라도 뭔가 편한 마음으로 다닐 수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4년이라는 동안 학교 다니는 동안 혹시라도 혹여나 우리 부모님이 안 좋은 일이 생기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프시거나 돌아가시는 일이 혹시 있다 그러게 되면 제가 뭔가 평생 죄인이 될 것 같고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취직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에 제가 처음에 부천에 집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브로커 비용이 4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통장에 350만 원인가 이제 나라에서 찍혀준 걸 가지고 딱 그 임대 아파트 11평짜리 그 영구 임대 아파트 딱 나왔는데 진짜 처음 이렇게 안에 하나원이라는 안에만 있다가 밖으로 나왔는데 내 집이라고 이렇게 이 동네가 내 집인가 딱 갔는데 그 저보다 먼저 브로커가 저희 집 아파트 계단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핸드폰도 새로 이렇게 개통해가지고 저녁에 이렇게 집에 왔는데 350만 원이 이제 에서 조금 쓰고 300 조금 넘는 데서 4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결국은 300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 줬어요. 200, 그러니까 다 안 주고 250. 그래서 50은 남겨서 제가 필요한 거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재계약서를 썼어요. 한두 달 뒤에 나머지 150을 갚아야 된다라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또 이제 돈도 벌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취직을 선택하게 됐는데 주변에 저희 동네에 사시는 그 탈북민들 보니까 주로 핸드폰 조립 회사를 다니더라고요. 공장 같은데. 그런데 저는 공장을 안 다니고 싶었어요. 뭐 공장을 뭐 이렇게 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린 나이에 오다 보니까 그 공장에 가게 되면 시키는 일만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한국 사회를 적응하는데 저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 그럼 무슨 일을 할까? 정말 누군가를 붙잡고 물어보고 싶지만 연고도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부천역에 가게 되면 좀 그래도 번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녔는데 어느 날 그 부천역에 가게 되면 그 러드샵, 그러니까 증조가 화장품 매장 러드샵도 이렇게 쫙 즐비해 있거든요. 거기 이제 스킨푸드 매장이 딱 눈에 보였는데 그 출입문에다가 직원 구함이라고 쓴 거예요. 근데 그 네 글자가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다. 어느새 저도 모르게 제 발걸음이 그 매장 막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개인 사장님이 하시는 가게였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렇게 카운터에 계시는데 제가 여기서 직원 구하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저 이제 그 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바로 물어보시는 얘기가 저 중국에서 왔냐고 조선족이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좀 북한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장님이 이제 들어오시면 얘기할 테니까 전화번호만 남기고 하라. 그래가지고 저녁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9시쯤에 이제 전화가 오셨어요. 다음날 아침 10시에 면접 오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대를 부푸는 마음으로 면접 보러 이렇게 사장님 방으로 이렇게 신발 딱 벗고 들어가 앉았는데 사장님이 60대 초반이신 분이셨고 사장님 말씀으로는 그 사장님의 맏딸이 저랑 동갑이래요. 그러면서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60평생 살면서 북한 사람 처음 본다. 그런데 어떻게 왔느냐.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본다는 게 어쩌다 보니까 탈북 스토리를 2시간 반 풀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장사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이렇게 한국 애들을 쓰지 아예 여기 금방 온 사람 모르는 사람을 쓰는 게 사실 고민도 되지만 내 딸 같고 그리고 첫 직장이라고 하니까 내가 내치진 못하겠다. 그러면 화장품을 팔아야 되는데 화장품 아는 거 뭐 있냐. 그래서 제가 되게 그때는 되게 씩씩하게 자신 있게 립스틱, 마스카라, 파운데이션 이렇게 3가지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것 말고도 종류가 너무 많고 다 외래어인데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서 받아주시면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 그래서 다음날부터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딱 나가는데 정말 굉장히 그 마음이 되게 설레었어요. 왜냐면 한국에 와서 그래도 내가 공장에 안 가고 그다음 화장품 매장에 들어왔다는 게 너무 설레었는데 저는 평소에 굉장히 좀 나름 긍정적이고 밝은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딱 갔는데 그 화장품 종류가 너무 많을 뿐더러 같은 스킨도 그냥 스킨이 아니라 스킨 토너라고도 부르고 에센스도 뭐 세럼이라고 하고 에센스라고도 하고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벌터치하면 되겠는데 이것도 뭐 블러셔 뭐 이렇게 그래서 그게 좀 너무 이렇게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들어올 때마다 고객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말이 고향이 어디냐. 그러니까 저는 화장품만 팔면 되는데 저한테 계속 조선족이냐 뭐 화교냐 등등의 질문들이 매일과 같이 들으니까 이게 약간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때는 굉장히 불만이 컸어요. 왜 나한테 계속 고향을 물어보는지.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말투가 이상하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긴 한데 그때는 굉장히 싫었거든요. 그래서 점점 어느 순간 제가 굉장히 잘 웃고 밝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낯세게 어두워지고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매장에서 제일 비싼 게 기초 라인이에요. 스킨부터 로션, 에센스, 아이크림, 영양크림 풀세트 나가는 날은 사장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날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잘 못 파니까 항상 매니큐어, 페디큐어 요 앞에가 서 있는 거예요. 그 학생 애들이 오면 뭐 훔쳐가지 않는지 그런 역할로만 서 있다가 이제 사장님이 1달 동안 그 방에서 CCTV로 계속 보셨나 봐요.
한 달 딱 되니까 월급 봉투를 주시는데 내가 봤을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이 서비스직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하물며 북한에서 와서 네가 첫 직장으로 이런 걸 한다는 건 너무 버거운 일인 것 같다. 내 생각엔 네가 얘기한 것처럼 동료들처럼 나가서 공장이나 이런 데 가서 쉬운 데서 일하다가 사회에 적응되면 어느 정도 되면 다시 차 좀 받아주겠대요. 그래서 오늘 직원을 구한다고 글을 올릴 테니까 구할 때까지만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급 봉투를 이렇게 받고 나오는데 저는 사실 그때 저는 어쨌든 부모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취직을 선택을 한 거니까 그 당시에 집에서부터 그 마을버스가 한 20분 정도 마을버스 타고 집에 갈 수 있었는데 그 버스 비용이 850원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저에게는 그 850원이 너무 큰 돈인 거예요. 그래서 아끼느라고 집에서 또 거기까지 거의 1시간 동안 걸어서 다녔어요. 출퇴근을. 가고 약 2시간 그렇게 걸어 다녔는데 사장님의 그 말씀이 들어보면은 그분 입장에서는 맞는데 나오는데 되게 그게 많이 서럽더라고요. 그게 딱 매장문 닫고 나오는 순간 눈물이 기다렸다는 듯이 막 쏟아지는데 1시간 걸어가는 내내 울었어요.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서럽고 그다음에 사장님이 좀 약간 조금만 좀 봐주시지. 예,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며 집에 갔는데 그 생각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한국까지 어떻게 왔는데 어려운 탈북도 했는데 내가 이거를 적응을 못해서 뭔가 쫓겨나는 심정. 제 입장에서는 쫓겨나는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한번 딱 이제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 내가 나갈 땐 나가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자라는 오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딱 가서 다른 친구들이 막 기초 라인을 판매를 할 때 뒤에서 적었어요. 작은 수첩에다가 이 기초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어떤 피부 맞고 어떻게 설명하는지 토시 빼놓지 않고 어떻게 적어가지고 외웠어요. 억지로 막 강제로 외워가지고 저희도 이제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가끔 제가 혼자 있을 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외워둔 것을 어느 날 어느 한 고객한테 그대로 해봤죠. 네, 적용을 해봤는데 어머 판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스킨부터 풀세트 다 사가셨어요. 크림까지. 근데 그거를 사장님이 보셨어요. 보시더니 엄청나게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 이렇게 뭔가 판매를 딱 이루어지니까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그 외운 것들을 써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에게서도 비싼 화장품들이 팔려나가고 하면서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제 말투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사람이 좀 이제 조금씩 줄어드는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어느 날 저에게 월급날도 아닌데 얘기를 좀 하자고 그래 갔더니 내가 보니까 네가 너무 열심히 하는 게 눈에 보여서 이제 그 직원 구함 이거 올린 거 이제 글 내릴 테니까 쭉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화장품 매장에서 6년을 일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직원들끼리 들어오는 시기가 다 다르다 보니까 경력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월급을 서로 공유를 안 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친구들 친해져서 알게 됐는데 이 친구들보다 20만 적게 저는 시작을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잘 모르니까 저는 그때 당시 첫 월급 90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6년쯤 될 때는 230 받았어요. 그렇게 이제 6년 동안 화장품 일을 하면서 그때는 진짜 그 제가 버스비 아껴서 걸어 다닌다고 했잖아요. 집에 이제 냉장고를 안 사놨어요. 냉장고 사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드라마 너무 좋아하거든요. 솔직히 한국 드라마 영향을 받고 왔는데 드라마가 너무 보고 싶은데도 TV도 돈 들어가니까 안 샀어요. 안 사고 대신에 제가 음악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시장에 가서 오디오 있잖아요. 사가지고 테이프 이렇게 사서 플레이어 해가지고 음악 듣는 건 했어요. 근데 냉장고랑 TV를 돈 들어가서 안 샀더니 같은 기수에 나온 앞동네 이제 형부가 어쩜 그렇게 지독하게 사냐고. 그래서 중고 그 가전제품에 가서 이제 이게 작은 중고 냉장고를 하나 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매장에서 개인 매장이다 보니까 도시락을 이제 싸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밥은 알아서 해결하기. 그래서 제가 맨날 그때 당시 냉장고가 없다 보니까 밥을 안 치고 김치를 이렇게 소량씩 이렇게 슈퍼 가서 사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맨날 밥에 김치 싸고 도시락 가지고 다녔더니 사장님이 사람이
사람이 골고루 먹어야지. 어떻게 너는 밥에다 김치만 먹고 다니냐? 고기도 먹고 과일도 먹어야 된다고 중간에 식사하러 가시는 저를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 걸어 다니다 보니까 한 시간 걷다 보게 되면 옆에 이렇게 쭉 목자골목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만두집도 있고 김밥집도 있고 치킨집도 있는데 차라리 그걸 안 보고 이렇게 저 버스 타고 다니면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 안 맡을 수 있는데 걸어 다니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막 맨날 밥에다 김치를 먹고 살아서 다른 거 안 먹어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막 치킨 냄새 나고 막 이렇게 만두 냄새 나는데 그게 사람을 너무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한 번만 딱 사 먹을까 그러다가도 아니 한 번 사 먹고 있어 계속 손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참고 그렇게 지나갔던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돈을 이렇게 모아가면서 그다음에 그때는 지하상가에서 막 5천 원짜리 옷도 굉장히 많을 때거든요. 그렇게 5천 원짜리 옷 딱 세 벌 걸어놓고 진짜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안 쓰고 정말 관리비랑 휴대폰 요금 다 내고 딱 용돈 5만 원만 통장에 남겨놓고 3개월에 한 번씩 돈을 모아지면 엄마한테 보내고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렇게 6년을 보내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들은 소식은 달동네 같은 동네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한 단계 이사를 가신 거예요. 조금 좀 좋은 그 아래 동네, 물 나올 수 있는 동네. 그러다가 거기서 또 시장이 가까운 또 다른 동네 이렇게 조금 좋은 동네 이사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엄마가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라던가 뭐 수도 이런 것들 조금 환경이 나아진 곳에 이사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통장에는 비록 쌓아둔 돈은 없는데 저는 진짜 너무 그게 하나도 그게 돈이 없는 게 슬프지가 않았어요. 너무 행복했고 그렇게 6년을 일하다 보니까 맨날 여자들하고 매장에서 직원들 화장품 판매 지금 대부분 지금은 남자들도 있던데 여자들이었거든요. 연애를 못한 거예요. 연애를 이렇게 잘 못하다 보니까 나이가 이제 30살 됐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래도 결혼은 해야 되지 않겠냐 나이가 찼는데 그래서 친한 언니가 소개시켜준 그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고요. 한국어 딱 연애 2번 해봤는데 첫 번째는 자연스럽게 만난 분인데 조금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도박에 손대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헤어지고 두 번째 소개시켜준 그분과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혼을 하게 됐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혼자다 보니까 아이를 이제 한 3살 정도까지 어린이집 보내기 전까지는 제가 혼자서 키웠거든요. 그러니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딱 키우고 나서 이제는 내가 좀 뭘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들어간 게 동네에서 좀 가까운 부천대학교라고 전문대가 있어요. 3년제인데 사회복지학과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어떤 분이 통일교육원에서 강사들을 모집을 하는데 그거 교육과정을 이제 밟아야 강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신청서를 썼는데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달 내내 강사 교육 과정을 받고 나서 제가 이제 강사로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북한을 알려주는 평화 통일 교육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이어져서 군부대 들어가는 안보 강의도 하게 됐고 근데 그런 것들 가만히 봤을 때 제가 이 아코디언을 연주할 수 있어서 되게 연결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강사 과정 밟았다 해서 갑자기 저를 강사로 써주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일을 딱 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2학기부터 구매를 했어요. 왜냐면 북한에서부터 못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남편한테 말 안 하고 1,000만 원 부르는 것을 이제 960만 원에 3년 할부해서 남편 몰래 사다 놨습니다. 사다 놓고 제가 이거를 북한에서는 못 배웠잖아요. 그렇지만 그 6년 동안 제가 다른 친구들 그 어깨너머로 번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독학을 한 거예요. 독학을 해서 제가 왜냐면 기타를 할 줄 아니까 음악의 이론은 공통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얘를 독학을 한 5, 6개월 한 것 같아요. 집에서 계속 연습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로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학교 아이들 갈 때도 그 악기를 가져가서 통일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청에서는 또 이렇게 통일 노래교실이라는 주제로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 아이들은 북한에 대한 개념도 없고 내가 아무리 강의식으로 얘기를 해도 이해를 하는데 한계가 있는 아이들이라 차라리 아코디언을 가져가서 북한 아이들 그 북한에서 부른童謡 같은 거 좋은 노래도 많잖아요. 그런 거 하면 가사 띄워놓고 아이들한테 한 소절씩 가르쳐주고 나 부르게도 하고 같이 부르 이런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코디언을 연주할 수 있는 강사를 찾는 거예요. 근데
아코디언 연주하는 강사 많지 않았어요. 강의도 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아마 이걸 하기 되게 잘한 게 이걸 할 수 있어서 제가 연결됐고 남보다 강의가 좀 더 많이 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강사로 쭉 활동하다가 제가 이제 교회를 그동안 또 계속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그 제가 뭐 노래 우리 세상에는 좋은 장르들이 많잖아요. 뭐 요즘엔 트로트가 열풍이던데 근데 저는 그 중에서 다른 좋은 노래들도 많지만 저는 찬양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지금도 찬양을 너무 좋아하고 뭐죠? 찬양을 통해서 듣는 그 감동은요. 다른 그 세상 노래 듣는 감동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찬양으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저희 목사님께서 제가 그렇게 그 음악을 더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과 또 대학교를 가고 싶어서나 못 갔던 저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도 어느 정도 좀 컸고 그리고 이제 차라리 이렇게 찬양을 좋아서 그냥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이제 권면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학교를 간 것은 음악을 더 배우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뭐 온전히 그냥 음악만 더 전문적으로 하자 이것보다는 이 음악을 통해서 저는 이 좀 나중에 찬양 사역자의 비전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용음악과 들어가게 됐고 여전히 지금 밖에서는 이 아코디언 가지고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처음에는 한국에 와서 너무 이제 자신감이 없어서 과연 나이도 많고 북한에서 온 내가 여기 애들 교육 수준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늘 물음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에 딱 들어가니까 학교 교수님들이 실용음악과의 탈북민 연구원 처음이다. 그래서 탈북민에 대한 그런 거 전혀 모르시다 보니까 언제 몇 년 됐냐 해서 제가 15년 됐다 그러니까 교수님들끼리 오래된 건가? 아닌가? 뭐 자기네끼리 막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워낙 뭐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겠지만 입시 시험 보고 가는데 실력이 안 되면 안 받아주거든요. 다른 친구들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교단에서도 탈북민 사역자를 키우려고 한다라는 미리 얘기를 하셨어요. 안 그러면 제 실력으로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받아주셨고 감사하게도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심지어 저를 받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를 떨어뜨려 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좀 하자고 하시면서 이제 그 사이버 대학도 있고 그 학점은행제 대학들도 있다 알아봤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그 경험을 했다고. 저는 뭐 명지대학교도 가봤고, 그래서 저는 조금씩 다 경험했고, 저는 이제 그 사실 실용음악과라는 건 어느 학교에 가도 많지만 제가 서울 신대의 실용음악과를 선택한 것은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신대에 있는 실용음악과에 왔다. 그랬더니 딱 보고 확고한 것 같으시니까 좋다. 그러면 상의해 보겠다 해서 제가 이제 학교를 진학할 수 있게 됐고 1학년 때는 정말 너무 헤맸어요. 왜냐면 학점은행제 대학이랑 다니다가 정규대로 들어가니까 수강 신청부터 너무 제도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혼자 알아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시스템에서 적응을 못해서 1학년 1학기 때 제가 2.5를 받았어요. F가 두 과목이나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고 저는 나름대로 최선 다하려고 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고 이제 몇 번 지각, 몇 번 출석까지 뭐 이렇게 커트라인 있잖아요. F.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F 학점 받았다는 것도 모르고 지나갔어요. 나중에 1학년 2학기 때 올라갈 때쯤에 제가 F 학점 받았다는 거 알았고 내가 왜 F인지 그 이의 신청하는 기간도 3일 있더라고요. 그런 거 다 몰랐어요. 개념이 없어서.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 들어갈 때 하나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 안 되겠다. 좀 부끄럽더라고요. 왜 저 탈북민이어서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역시 안 되는구나라는 그런 이미지를 교수님들한테 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탈북민 처음이라고 하는데 괜히 저로 인해서 모든 탈북민이 그렇게 보일까봐.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한 결과 작년에는 4점 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점을 이제 사실 그 학점이 방학 시작되면은 학점이 나오잖아요.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이 시작되는데 그 며칠 있다가 학점 이제 확인하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두근거리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최선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이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학점 딱 눌렀는데 4점 딱 넘게 나오는데 그때 제가 집에 혼자서 이렇게 노트북 딱 켜놓고
학점을 하긴 했는데 저 혼자 눈물 나는 거 갑자기. 아 내가 진짜 열심히 한 것만큼 나왔구나. 괜히 막 뿌듯하면서 그 학점이 뭐라고 막 눈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열심히 진짜 한 것만큼 역시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진짜 처음에는 진짜 내가 가면 될까? 내가 4학년까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정말 두려웠어요. 내가 중간에 포기할까 봐.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4점을 한 번 딱 맞고 나니까 아, 할 수 있구나. 예, 할 수 있다라는 예, 자신감이 생겼고 그리고 또 주변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과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너무 이제 감사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국 온 지 10년 넘었고 다른 대학교도 다녔다 보니까 일체 등록금을 다른 학생들부터 지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한 학기에 460만 원을 저는 제 자비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학자금 대출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주변에서 등록금을 이렇게 뭐 어떤 교회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후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학점을 이렇게 잘 못 받으면 제가 속상한 게 그분들이 잘하라고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는데 학점이 그 사람의 어떻게 보게 되면 성실성과 연결되잖아요. 한 것만큼 나오는 거니까. 근데 그분들한테 미안해지는 거잖아요. 제가 그거 받고 공부를 제대로 못하면. 그리고 또한 이제 제가 이런 강사라든가 이런 경제 활동을 학교 다니는 동안 다 못했어요. 그래서 강의 오면 제 수업이 있습니다 하고 못하다 보니까 오로지 학교 올인하다 보니까 경제 활동들도 못했는데 이러한 시간들이 내가 다 포기하고 학교를 갔는데 학점도 제대로 안 나면 제 스스로가 너무 예 그게 안타까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한 것만큼 학점 잘 나오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 4점 나온 거 보시고 동네방네 자랑하시는 거예요. 특히 후원해 주신 분들한테 목사님들한테 막 4점 정말 아이 크면서 많았던데 4점 넘게 받았다고 돌아가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말도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전화하다 보면 너 4점 넘게 받았다며. 예,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열심히 이제 왔는데 앞으로도 진짜 2년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2년 동안 감사한 분들의 마음과 또 이제 성실하게 하는 마음을 이제 놓치지 않고 앞으로도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전해야 되는 거죠? 두서없이 얘기해가지고 뭘 할까요?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또.
민족이나 뭐 고양이 범도 좋을 것 같고 학교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고양이 봄? 네. 학교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군요. 그거예요. 아침에 햇빛이 아름다워. 그래도 한번 했으면 하라고? 좋겠어요. 정말 이건 애들한테 진짜 같이 동요거든요. 동요 너무 초등학교 좋을 것 1학년 같아요. 간 배우는 거. 우리 초등학생의 마음으로 왜 그 학교 갈 때 등교할 때 이렇게 네. 부르면서 갔잖아요. 학교에 예. 가서 학교 갈 때 등교할 때 집단적으로 어느 장소에 모여서 행진하며 부르며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노래 할게요 그러면. 아 너무 애스럽네. 아침에 햇빛이 아름답고 곱다고 우리의 이름을 조선이라 불렀네. 이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내 나라 이 세상 그 어디 찾아볼 수 있을까. 만만년 역사를 사랑하는 내 나라 참 생각 안 나요. 이런 것들을 제목이 조선의 노래예요. 그래서 뭐 반만의 역사를 자랑하는 내 나라 아름다운 뭐 예. 근데 가사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거 학교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거든요. 선생님들도 가사가 좋다고. 예. 유튜브에도 나올 거예요. 통일 교육할 때 예.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라고 뭐라 가르치라 해요? 저는 학교에 가서 그러니까 그 강의하는 본인이 알아 준비해 가는 건데 그게 만약에 가사 내용이 문제가 되는 가사 내용이 있으면 학교 선생님들도 뭐라고 해요. 근데 그 가사 내용 한 줄 한 줄 하나 보게 되면 토시 하나도 사상적인 내용 없습니다. 그냥 내 나라 금수강산 뭐 우리가 반만년 역사를 공유하고 있잖아요. 5천년 역사 그래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조선이라 불렀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민감한 내용은 절대 안 하죠. 예. 그러면은 고향의 봄을 한 곡 더 할까요?